건강은 플러스하고 질병은 마이너스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전 인구의 10에서 15% 정도가 앓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흔한 질환이죠. 바로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심한 통증과 함께 거동이 불편해지고 또 오래 방치할 경우에는 관절의 변형까지 초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자, 오늘은 저혈외과 전문의 조진우 원장님과 함께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중심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무릎이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관절염이 무릎에만 생기는 건 아니죠. 신체 모든 관절에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네. 말 그대로 관절염이라는 것은 관절의 정상적인 조직이 손상되고 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또 염증이 생긴다는 것은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관절 운동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흔히 관절염이라고 하면 무릎만 생각하게 되는데 물론 빈도 차이는 있겠지만 230개나 되는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관절에 또 아픈 원인이 뭔지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관절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무릎 외에 주로 또 어떤 관절에 생길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기도 하고 또 연골로 덮인 관절면을 다치거나 또 연골 부위를 많이 써서 닳게 되면은 관절염이 잘 생기게 됩니다. 또 무릎이 가장 대표적이고 다음으로는 고관절과 또 손 부위에도 호발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발목도 무릎처럼 체중 부하를 많이 받는 곳 중에 하나로서 관절염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릎뿐만 아니라 고관절, 손, 발목 등에도 두루 퇴행성 관절염 생길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퇴행성 관절염 발병률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네, 심평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약 418만 명입니다. 전체 환자의 81% 정도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처럼 퇴행성 관절염은 60대에서 많이 발생은 하지만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는 것은 40, 50대입니다. 남성과 여성 비율이 1대 9일 정도로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성 환자가 대부분인 이유가 있을까요? 해부학적으로 여성 무릎이 관절 연골 자체 두께가 남성에 비해 굉장히 얇습니다. 또 무릎 주변의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힘도 약하기 때문에 똑같은 활동을 했을 때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남성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더 일찍 찾아옵니다. 네, 그러면은 같은 충격을 주더라도 여성의 무릎 연골 손상이 더 클 수가 있겠네요. 네. 연골에 똑같은 손상을 입어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아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보통 무릎 연골 손상 범위가 1제곱센치 정도 되면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는 관절 운동할 때 불편함이나 뚝소리가 난다던가 하는 이물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남성보다 여성에게 발병 확률이 더 높은 만큼 여성분들 각별히 좀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키워드와 함께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노화. 사실 관절염 하면은 노인에게 생기는 병,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병,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요. 어떨까요? 이건 사실일까요, 선생님? 네. 노화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데 심평원이 조사한 자신에게 발생할까 봐 걱정하는 질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질환으로 암, 그 다음이 관절염, 그 다음은 고혈압, 치매 순이었습니다. 네. 걱정하시는 이유로는 의료비는 물론이고 생활의 불편, 그리고 삶의 질, 또 간병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로 나타났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부위 연골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 마모가 오고 염증이 심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겪을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겪을 수 있는 질환이긴 하지만 개인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실제 임상에서는 노년층 환자가 월등히 많지만 최근에 중장년층 또 젊은 층에서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특정 관절 부위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스포츠를 격렬하게 한다든지 또 레저나 외부 충격이 있었다거나 또 이제 체중 증가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네. 자, 이 노화 외에도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중과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체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직격탄을 맞는 곳이 바로 무릎인데요. 네. 특히 과체중이 지속되면 무릎 연골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체중의 2배 정도 되고요. 뛸 때는 3배, 또 산에서 내려올 때, 계단을 내려올 때는 체중의 4배가 됩니다. 또 몸무게가 1kg 증가할 때마다 무릎이 받는 하중은 3kg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과체중인 분들은 특히 다리 근육이 건강할 리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지탱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상체 비만인 분들인 경우 더 안 좋기도 합니다. 네. 예. 자, 비만일 경우에는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골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표준 체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은 유전적인 부분도 있는 거죠? 네, 유전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 유타 대학에서 시행한 연구에서 가족 중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 관절 수술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경우에 관절염 발생 위험성이 2.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심하게 앓은 직계 가족이 있다면 미리미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뭐 생활 습관, 작업 환경 혹은 관절 연골의 외상 여부 등 이렇게 후천적인 요인으로 퇴행성 관절염 네.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관절 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외상이나 또 질병, 기형 이런 것들 모두가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을 2차성 또는 속발성 관절염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관절에 세균 감염이 있었다거나 결핵 감염이 있었다거나 그런 이후에 관절 연골이 파괴된 경우 또 심한 충격이나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외상이 있은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한국인이나 또 일본인 같은 동아시아인들 특유의 문화, 생활 습관이 있어요. 그 탓에 관절 건강에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자세가 다리를 오그리고 다른 쪽 다리를 위에 포갠 일명 양반다리 자세입니다. 네네. 양반다리는 하지 관절들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데 우선 고관절을 과도하게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절 내부 압력이 높아져서 고관절염이 잘 생기게 되고 네. 또 무릎뼈 사이에도 압력이 강해져서 연골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그 밖에 무릎 꿇고 걸레질하기, 또 쪼그려 앉기, 다리 꼬고 앉는 습관 이런 것 역시 관절염을 부추기는 좋지 않은 자세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뭐 다른 관절염, 예를 들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네. 퇴행성 관절염이 이렇게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하나요? 물론 두 관절염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원인뿐만 아니라 치료와 예후도 다른 별개의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퇴화하면서 염증이 시작되고 또 그에 따라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뼈, 인대 등의 통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해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나의 몸, 특히 내 관절 활막에 지속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만성적인 염증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병명은 같은 관절염이지만 네. 발병 기전, 뭐 치료, 예후 이런 면에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 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증상 차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퇴행성 관절염의 4단계. 그러니까 증상이 진행됨에 따라 어떤 단계가 4단계로 구분이 된다는 걸까요, 선생님? 네. 흔히 정형외과에서 진료 받으실 때 제 관절이 얼마나 망가졌어요? 라고 물어보면 의사들이 1기라고 하기도 하고 2기, 3기 혹은 말기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KL 그레이드라고 해서 방사선 사진을 기준으로 관절염 정도를 1, 2, 3, 4기로 나누는 분류법이 있습니다. 물론 방사선 검사가 무조건 증상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증상을 유추해 볼 수는 있는데요. 1기는 연골이 살짝 마모돼서 심하지는 않은 단계고 연골이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어서
관절 간격이 괜찮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기는 1기보다 관절 간격이 조금 줄어들고 또 뼈 돌기가 약간 보이는 단계입니다. 3기는 관절 간격이 2기보다 더 좁아지고 뼈 돌기가 심해지고 또 이것보다 더 심해져서 뼈와 뼈 사이가 아예 맞닿는 단계가 되면 말기, 즉 4기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각 단계별로 나타나는 증상들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이 증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주로 나타날까요? 대표적으로 우선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고 통증. 그 다음이 붓기인데요. 붓기.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관절 내부에 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릎이 무거워지고 꽉 찬 느낌을 받으면서 뒷근육이 특히 땡기고 구부리고 펼 때 통증이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물감이 있는데요. 무릎 안에 뭔가 끼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앉았다 일어설 때와 또 방향을 전환할 때 뼈끼리 부딪히면서 걸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무릎이 나이가 들게 되면 인대랑 주변 조직들이 약해지면서 파열이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관절이 또 불안정해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걸을 때 무릎 안에 어긋나는 듯한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완전히 다리를 펴거나 구부리기가 힘들어지고 딸깍거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말씀하신 그 무릎 불안정성이 커지게 되면 네. 또 다른 문제로 좀 이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불안정성이 커지면 연골이 긁히면서 점차 마모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통증이 오고 이로 인한 기능 장애가 동반됩니다. 아무래도 우선 잘 못 걷게 되고 걸으려고 하면 아프고 평상시에는 안 쉬고 갈 수 있었던 거리를 조금씩 쉬고 가게 되거나 지팡이를 이용하게 되고 하는 등의 기능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기능 장애가 생길 수 있고 네. 그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일명 오다리가 많습니다. 네. 내반슬이라고 하는데요. 똑바로 서서 발목을 붙인 상태에서 무릎을 붙이려고 할 때 그 사이가 길어서 잘 안 붙는 자리를 일컫습니다. 이런 다리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내측 관절에 압박이 커지면서 오다리가 점점 심해지고 또 그쪽에 통증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퇴행성 관절염은 통증뿐만 아니라 기능 장애랑 변형 동시에 생기게 되는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통증이 심해질 뿐만 아니라 다리의 변형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무릎 관절 손상도 좀 심해질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에 이르면 연골이 이미 닳아서 없어졌고 뼈와 뼈 사이가 서로 맞닿아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뼈와 뼈 사이에 마찰이 생겨서 통증도 참기 어렵지만 이제 뼈끼리 지속적으로 마찰이 발생하다 보면 뼈 조직이 손상돼서 골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4단계 중에서 본인이 증상을 느끼는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한데요. 초기부터 이상을 느낄 수 있는 건가요? 보통 무릎 연골 손상 범위가 1제곱센치 정도 되면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엑스레이 상으로는 미미한 변화만 있는 경우에는 자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돼서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약간 개인차가 있는 거네요. 네. 자, 그리고 앞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과는 전혀 다른 질환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증상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해당 관절의 통증과 변형으로 인해서 활동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서 우울감이나 소외감, 무력감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주로 손과 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관절의 좌우 대칭적으로 발생을 하고 통증과 손, 발이 붉게 부어오르고 특히 아침에 관절이 뻣뻣해서 잘 펴지지 않는 증상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전신적인 증상, 즉 피로감이나 체중 감소, 또 식욕 감퇴 이런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근데 퇴행성 관절염은 나타나는 증상 면에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치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 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무릎 통증을 자연스러운 증상 중에 하나로 여기거나 아, 또 병원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비가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 또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병원 방문을 최대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경우에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손상된 연골은 예전과 똑같은 상태로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상이 더 악화되기 전에 조기 진단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번 손상된 연골은 예전처럼 회복되기가 어려우니까요. 가능하면 초기에 치료를 잘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단계별 치료법. 이 퇴행성 관절염 1기부터 4기까지 단계별로 볼 때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1기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겠고 진통제를 써도 되겠지만 먼저 생활 행동 개선이나 운동을 먼저 권유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거, 바로 체중을 감량하는 것입니다. 아, 또 무릎이 정말 안 좋은데 바닥 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더 좋지 않습니다. 서양인들처럼 소파나 식탁, 또 침대 생활을 최대한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바닥에서 생활하는 모든 습관을 피하셔야 됩니다. 피하는 것 자체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정말 일상에서 안 하긴 힘들 수 있지만 쪼그려 앉아서 김장을 하거나 네. 아니면 엎드려서 바닥 청소하는 자세, 그리고 특히 계단이나 산을 내려가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을 좀 개선하는 거 중요하고 또 자세, 네. 좋은 자세를 취하는 거,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해주는 거 이런 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나아지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그때는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대개는 진통소염제를 복용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함께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관절내 주사 치료입니다. 관절 연골 안에는 윤활 성분인 관절액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그 액의 점성과 질이 떨어지게 돼요. 이런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히알루론산이라는 액을 관절에 직접적으로 보충해주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적절하게 쓰면 염증을 가라앉혀서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혀서 잘 걸을 수 있게 하지만 부작용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 수치를 올릴 수 있고 오랫동안 맞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이 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주치의와 꼭 상담하시고 주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 교정, 또 운동을 잘 했는데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약물 주사 치료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근데 이렇게 보존적인 치료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의 개선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수술적 치료, 어떤 방법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대개 비수술적 치료 이후에도 통증과 부종이 한 2,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다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수술로는 관절 내시경이 있는데 무릎 앞쪽에 약 7mm 정도 되는 구멍 2개를 뚫습니다. 뚫어서 관절경을 넣어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는 젊은데 무릎 안쪽 부위에 관절염이 있어서 불편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경골 절골술이라는 수술을 권유드립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오다리가 있으면 안쪽 무릎만 아픈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뼈를 성형해서 오다리를 일자로 펴줌으로써 체중 부하선을 바깥으로 옮겨주는 그런 수술입니다. 이런 수술을 통해 통증도 호전되고 오다리도 호전되기 때문에 미용적인 측면도 노릴 수 있고 또 무릎 안쪽에 부위의 관절염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막을 수 있어서 내 연골을 보다 오래 쓸 수 있고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 수술하는 것을 미룰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그 경골 절골술은 뼈를 이동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어떤 합병증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교정술, 이 절골술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정 절골술이 내 관절을 살리고 인공관절 수술 시기를 늦추거나 막을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뼈를 말씀했다시피 인위적으로 잘라서 벌리고 그쪽을 금속판으로 고정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뼈가 그때 자라는 시기까지 활동이 다소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통증으로 인해 다리 변형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뼈의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계별로 좀 다른 치료가 잘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요. 자, 여러 치료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경우 이제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게 되는 거겠죠, 선생님. 보통 인공관절 수술은 마지막 치료법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건데요. 정확한 수술과 재활을 한다면 수술 전보다 무릎도 더 잘 구부릴 수 있고 통증 없이 잘 걸어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알고 계시는 인공관절은 전체 인공관절인데요. 일부만을 치환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인공관절을 무릎 전체에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분적으로도 교환이 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무릎 관절면은 내측, 외측, 그리고 무릎 앞쪽에 있는 슬개 대퇴관절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분적으로만 관절염이 진행되어 있고 다리 변형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절염이 있는 부분만 치환하는 부분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측 무릎만 망가지고 외측은 괜찮은 경우에는 변형이 심하지 않은 환자분들에 한해서 손상된 내측 무릎만 인공관절로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술을 하게 되면 전체 인공관절을 하는 것보다 절개선도 작고 수술 시간도 짧고 환자의 회복 속도나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럼 이제 부분적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 경우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수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뿐만 아니라 경골 절제술 한 후에도 세월이 지나 관절염이 없었던 부분까지 관절염이 생긴 경우에는 전체 인공관절술로 다시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좀 늦추고 또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초기 관절염 환자라면 생활 속에서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관절염을 예방하고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과도한 운동이나 관절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피해야 됩니다. 물론 생활 습관을 바꿔줘야 되겠고 무릎에 가장 좋은 운동은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무릎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근육이고 당뇨를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걷기나 자전거가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고령이라서 관절염이 이미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으면서 근육 강화에 효과적인 아쿠아로빅 같은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 좋겠습니다. 네. 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 질환에 대한 발병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퇴행성 관절염이니까요. 알려주신 이런 내용들 일상 속에서 잘 실천하고 예방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진희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